치매를 겪는 노인들이 모인다는 안산의 한 주간보호센터. 신나는 노래에 맞춰 신체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이곳을 찾는 노인들 대부분이 수면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신체를 사용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 아세요? 내 전화번호? 응. 전화번호. 잊어버렸네. 어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3월 20 며칠이야? 이곳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는 노인들. 이 수면 부족은 초기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셔서 또한 몸의 그 통증이나 여러 가지의 질환으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밥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 중 간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노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치매가 요즘에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수면제를 권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독이 되는지 그거를 먹으면은 자고 안 먹으면 못 자. 물건을 여기다 두고는 이걸 못 보고 그냥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초기 치매로 이곳을 찾은 박정환 씨. 아직은 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지만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내가 수면제를 먹는 데가 한 15년 됐어요. 잠이 안 오면 그 이튿날 몸이 피로하고 정신도 흐려지고 식당에 가서다가 또 여기서도 어디 자리를 옮길 때는 핸드폰을 그냥 놓고 다니고 해서 하야 끈을 매가지고 이러고 다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면 습관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치매 고통은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내 가족이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나의 치매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보다 수면 부족을 겪는 치매 환자를 간병하다 보면 가족들까지 수면 부족을 겪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치매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노인의 배우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자녀들도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는 정도를 보면 8시간 동안 충분히 잔 사람의 뇌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베타아밀로이드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내려가자 베타아밀로이드의 비중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멜라토닌이 포함된 뇌 척수액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뇌를 청소하기엔 6시간 미만의 수면은 부족한 것이죠.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와 그로 인한 치매 환자의 급증.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뇌은행입니다. 뇌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 질환입니다.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이라는 것을 진단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부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은행을 설립해서 신경병리학적으로 뇌 조직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뇌은행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뇌은행이 활발히 운영 중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2014년 뇌은행을 창설했는데요. 뇌질환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뇌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 다양한 뇌 연구 자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뇌은행에서는 150케이스의 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람 뇌 조직을 통해서 병을 진단을 하기도 하고 병의 원인을 찾는 그런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대표격인 치매와 돌연사를 부르는 뇌졸중 등 뇌질환의 해결법을 연구 중인 뇌은행. 이곳에서 실제 치매 환자의 뇌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노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활동을 하며 뇌 속에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이 약해지며 전두엽이 손상되고 인지력이 저하되며 치매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세포에 쌓이는 이런 독성 단백질을 비롯한 많은 노폐물이 밤에 수면 중에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글림팩티스라고 해서 뇌 척수액이 뇌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 그 사이사이 틈에 이런 액체가 돌아다니고 또 신경세포와 신경망 사이에도 이런 액체가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순환을 하면서 이 노폐물을 수면 중에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척수액에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멜라토닌. 인체가 수면에 들어가면 뇌 척수액은 혈관을 길잡이 삼아 뇌 속으로 침투한 후 멜라토닌을 이용해 뇌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요. 문제는 이 작용이 오직 수면 중에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끈끈하고 그물처럼 뭉쳐서 뇌 속에 축적되는데요. 베타아밀로이드에 멜라토닌을 처리하면 그물과 같은 응집 구조의 형성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줘서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 고농도 멜라토닌을 투여했더니 뇌에 남아있는 베타아밀로이드가 200% 감소했고 림프관으로 배출된 양이 300% 이상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섭취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이 신경 분화를 자극해 해마의 신경 발생을 약 243% 증가시켰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은행빛보다 수면빛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면 부족이 왜 빚졌다라는 개념까지 빌려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면 수면빚은 결국 갚아야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전신 건강을 위협하고 수명을 단축하는 수면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다양한 원인들로 수면 부족과 멜라토닌 부족의 악순환에 빠졌던 두 사람. 멜라토닌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자신만의 노력을 더해 수면의 질 관리에 돌입했는데요. 멜라토닌 분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경선 씨와 전해철 씨 모두 햇빛을 보며 운동하기를 빼놓지 않았고 자기 전 수면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 따뜻한 우유 섭취를 병행하는 등 식단 관리에도 열심이었는데요. 과연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뇌파 및 맥파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경선 환자의 경우에는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가는 아주 안정된 양상을 보여서 수면의 질도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그 환자분의 경우는 좋아지는 양상으로 보인 걸로 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경우 수면의 질은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오경선 씨의 경우 뇌 점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고 뇌 활성도와 두뇌 스트레스 또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해철 씨 역시 뇌 점수가 올랐고 신체 나이, 두뇌 스트레스, 신체 활력이 개선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를 원활히 하려면 낮에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선에서 세로토닌의 신호를 받아 생성되는데 적절한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전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도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